MBS 초대석의 양승용입니다. 화려한 색깔과 새콤달콤한 맛을 지닌 딸기는 채소 생산액 1위를 차지한 인기 작물인데요.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달콤한 딸기라는 평을 들으며 수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 딸기 시장의 90% 이상을 일본 품종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단기간에 이루어진 품종 독립의 쾌거는 새로운 품종 연구에 헌신한 이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로 2020년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한 담양군 농업연구센터의 이철규 연구관과 함께 농가의 희망을 키우고 있는 딸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대한민국 딸기 독립의 주역, 딸기 박사 담양군 농업기술센터 이철규 연구관님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딸기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담양군 농업센터 이철규입니다. 예.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자, 먼저 금년도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하셨네요. 우선 축하드리고요. 수상 소감을 잠깐 말씀해 주시죠.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영예로운 상을 받게 돼서 무척 기뻤습니다. 예. 혹시 뭐 어떤 분야로 수상을 하셨는지? 저는 이제 경제 활성화로서 일자리 창출 분야로 해서 근정 포장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일 잘하는 모범이 되는 최고의 공무원이 받는 상인 게 틀림없을 텐데요. 자, 어떤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그걸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제가 이제 주로 딸기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우리 종자 주권을 확보하고 또 로열티 문제를 해결하면서 역으로 또 로열티 해외 수출을 통해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했다고 봅니다. 제가 서두에 그 대한민국 딸기 독립의 주역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그 맞습니까? 과거라는 칭찬이시고요. 예. 사실은 이제 한국의 그 딸기 육종 인프라가 일본이나 유럽에 비하면 열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우리 딸기 품종이 일본 품종에 의존했을 때 우리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전남 담양하면은 이제 대나무 이게 유명한 고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대나무보다도 딸기로 더 유명해진 그런 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딸기 10대 주산지 중에 네 번째로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전남에서는 1번지로서 딸기 어떤 메이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혹시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 딸기 하면 어디 생각나요? 논산? 그렇죠. 면적이 논산이 이제 가장 많고요. 저희가 이제 네 번째인데요. 품질로서는 담양이 가장 좋다는 평을 받고 있고요. 논산 분들이 좀 서운해하시죠. 그렇군요. 그 예가 뭐냐면 지리적 표시제 혹시 들어보셨잖아요. 보성하면 녹차, 담양하면 딸기입니다. 그래서 지리적 표시제 70호로 등록이 돼서 전국 유일하게 담양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진행을 하면서 질문을 받아보긴 처음이라 좀 살짝 당황은 했는데. 그리고 좀 더 덧붙이면 저희는 이제 그 죽향, 담양, 메리키라는 품종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어떤 담양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래서 아마 딸기의 어떤 명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담양 딸기가 유명하다라는 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새 품종이 그 담양에서만 생산되는 겁니까? 아니, 담양에서만 생산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한 400헥타르에서 그렇게 하는데 예. 우리 연구원님이 개발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공로로 상을 받으시고 예. 대한민국 딸기 독립 그건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이제 그 딸기 품종이 일본에 의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2000년대 초만 해도 거의 90% 이상이 일본 딸기였습니다. 한 육보라든가 20년 전이네요. 예, 육보라든가 장이라든가 그런 딸기였는데 이제는 뭐 거의 90% 저희 지역은 거의 98% 이상이 이제 우리 딸기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딸기 독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부족하지 않다. 예. 이렇게 그렇군요.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자 신품종을 육종하는 그 정말 많은 시간과 투자가 노력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일 텐데요. 자 우리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지금 연구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요? 이제 정식하고요. 예. 이거는 이제 딸기 어떤 그 색차를 색택을 조사하는 측정하는. 예. 그렇군요. 자 담양군 농업센터에서 특히 딸기 품종을 개발을 나서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딸기 품종을 개발한 것은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2006년도에는 제 한일 간 딸기 로얄티로 협상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 딸기가 거의 90% 이상 육보라든가 장이 이런 품종을 재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얄티를 연간 한 32억에서 320억 많게는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 어떤 종자 주권이 일본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농가분들은 상당히 이제 농사를 지어도 한동에 예를 들어서 적게는 5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로얄티 주고 나면은 남는 게 없다. 허탈해 할 그런 시기였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품종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고 우리 품종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고 또 그때는 그 친환경 재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품종이 이제 흰가루병에 약해서 그런 품종을 대체해서 흰가루병 재배가 가능한 품종을 개발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더 큰 자극제가 된 것은 지금 현 우리 최영식 군수님께서 담양군에 도의원 시절부터 종자 산업의 어떤 중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전남에서 딸기가 가장 많은 우리 담양에서 딸기 육종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어떤 과제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게 자극이 돼서 딸기 품종을 개발하게 됐던 거죠. 그렇군요. 신품종을 개발하는 것은 이제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그 개발한 품종을 시장에 진입하고 또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을 받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일본 품종이 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면은 그 시장에 진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의 어떤 그 요구사항이라고 할까요? 목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품종을 만드셨는가요? 사실 이제 그 당시에 그 일본 품종인 육보라는 품종이 백화점에는 거의 장악을 하고 있었다고 선점을 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작은 욕심은 생겼죠. 그 자존심도 있었고 해서 우리 품종을 이제 고급 시장에 내놓고 싶은 그런 작은 욕심도 있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육종가는 이제 그 생산자라든가 소비자라든가 유통 상인에게 모두 만족을 줄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하면 가장 좋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생산자 입장에서는 재배하기 쉬운 것. 예를 들면 뭐 병해충이 강하고 생리장애에 강한 그런 품종을 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통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선도가 오래 가야 되니까 전자성이 우수해야 되니까 경도가 좋은 품종을 쉽게 진물로 안 되니까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맛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삼박자가 맞으면 가장 좋은데 어쨌든 그때는 그 육보라는 품종을 겨냥해서 죽향이라는 품종을 이제 만들었고 또 다른 품종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육보는 그러한 그 요구 조건을 다 만족시킬 수 있었던 아무래도 이제 그런 요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소비자들이 그 당시에 딸기 이름을 잘
알지 못하는데 그렇죠. 육보라는 품종은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육보를 능가하는 품종을 만들어야 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과제였었겠네요. 그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담양군은 광역지자체가 아닌 조그만 어떤 그 작은 군이었는데요. 거기서 신품종을 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나 뭐 이런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큰 연구기관에 비해서도 연구 여건이 좀 열악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그 과거 농촌 지도소 예. 그래서 지도 기능만 해왔었는데요. 예. 저희 담양군에서 2000년도에 그 연구사 3명을 채용해서 예. 연구 기능을 보강했습니다. 아, 그래서 물론 처음에 시작은 뭐 두동에서 열악하게 했고 뭐 연구에 대한 그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족했지만 예. 의지는 상당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 육종을 한다는 것이 참 끝없이 그 반복되는 교배와 뭐 어떤 실현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참 그 시간과의 싸움, 지리한 어떤 그런 것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육종에 대한 어떤 역량 부족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문제점 아주 어려운 점일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앙기관에서 할 수 있는 육종을 그것도 어렵다는 딸기 육종을 할 수 있겠냐. 나는 이제 좀 회의적인 어떤 말들을 가끔씩 들었을 부정적인 때 시각. 열심히 하다가 가능성이 보일 듯 하면서 또 힘이 쭉 빠지면서 또 다시 충전해서 또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뭐 배터리 충전해 가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편견과 선입견 이런 것이 힘들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 중에 또 많이 힘이 되었던 것은 그렇게 뭐 20주씩 이렇게 실험을 한동했다 하다 보면 제 특성이 안 나오니까 그러지 말고 한동에서 해라 라고 선뜻 처음에 제안해줬던 그 농가분 장호반 회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육종이라는 것은 사실 개발하는데 한 7년 정도 걸리고요. 또 개발된 것을 시장에서 평가받으려면 한 3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말로 품질 차별화라든가 고급화하려고 하면 또 10년이라는 세월. 그래서 한 20년 정도는 걸리는 그런 다시 말하면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육성이라는 그런 영역에 들어가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좀 어려움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신품종 1호, 2호 이제 담향과 죽향. 당시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뭐 일본 뭐 육보라고 했던가요?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두 번째 저한테 테스트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농진청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이제 심사를 받는데 결과 심사를 받는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설향이라는 품종이 많이 재배됐었는데 설향하고 담양이라는 품종을 딱 놓고 이제 한번 세워보세요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세워보세요 했더니 설향은 다 넘어지는데 담양이라는 품종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무게중심이 이제 밑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담양이라는 품종을 가만히 생각하면 오뚜기 딸기다. 라고 이렇게 지금 오뚜기 딸기다. 오뚜기처럼 우뚝 서는 직전 팔기. 오뚜기 딸기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키스를 부르는 딸기다.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시험 포장에서 이제 수만 개 딸기를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날 이제 담양이라는 품종을 이제 먹고 이렇게 테스트하고 이제 사무실에 들어오면은 향기 좋다며 딸기 먹었네요. 이렇게 이제 여기 질문하거든요. 주변에서 벌써 다 아는 주변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담양이라는 딸기가 다른 품종에 비하면 굉장히 향이 깊다라는 그 생각을 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테스트는 이제 또 그 국립종자원에서 이제 저희가 소장님 그때 과장님을 모시고 연구사 시절에 우리 재배 심사 중에 이제 좀 평가를 받기 위해 찾아갔는데 마침 이제 4, 5월이었는데 그 연구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육종 가니까 자기 자식 알아볼 거 아니냐. 한번 찾아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몇 가지 품종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우리나라 품종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 외국 딸기 품종들을 이제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예. 한 50에서 50여 가지 품종 이상이 됐죠. 이런 품종 중에서 이제 예. 찾아라고 하니 이거는 물러설 수도 없고. 그렇군요. 그래서 예, 제가 예. 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예, 했지만 예. 그 이제 방법은 있었어요. 그리고 세어봤거든요. 예. 세어봤더니 서는 딸기는 예.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서는 딸기를 찾아서 예. 담양이라는 품종을 찾아냈고, 아. 그다음에 이제 축향이라는 품종은 이제 저하고 이제 유럽의 어떤 마시엘이라는 그 육종가하고 같이 계속 많이 실험 테스트하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해준 얘기가 있어요. 예. 축향이라는 품종은 맛과 향 모든 면에서 퍼펙트하다. 동서양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딸기다라고 이렇게 평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축향은 이제 그 색깔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장원추형으로서 이렇게 색깔이 기존의 육보에 비하면 고루 이렇게 분포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이제 어렵게 유럽 딸기를 싹 정리하고 그렇게 찾았습니다. 두 개를 찾아가지고 결국 그분이 이제 약속하기를 이거는 아직 1년이 남았지만 품종 등록으로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겠다. 인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줘서 그때 참 그렇군요.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육종가가 자기가 육종한 품종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요? 이제 예를 들면 그 품종 특성이 잘 발현되는 12월이나 2월에는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3월, 4월, 5월 제가 할 때는 이제 4월 말이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딸기가 전형적인 모양보다는 이제 조그마한 확 적어집니다. 아주. 예를 들어서 막 기존의 딸기보다 한 5분의 1 정도 적기 때문에 본래의 형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개발하신 이제 그 담향과 죽향이 육보에 비해서 맛과 향이 우수하다 이런 말씀. 뭐 당산비라든지 뭐 이런 것에 비해서 이런 것에서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육보라는 품종은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품종인데 이제 그 골딩 형태를 띠면서 과색이 고르지 않아요. 거기에 비하면은 이제 모양도 그래서 이제 그 계란 모양입니다. 계란. 난형인데요. 이제 거기에 비하면 일단은 우리 축향 딸기는 이제 원추형이면서도 약간 긴 장원추형. 그래서 모양은 일단 예쁘고요. 그다음에 색깔이 고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꽃받침 밑에까지 고르게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향이 상당히 이제 깊고, 그다음에 이제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저장성이 오래가고 경도가 좋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흔히 그 입으로 먹기 전에 눈으로 먹는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죽향이 눈으로도 먼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군요. 좋은 품종을 개발을 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농민들이 그것을 믿고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보급 단계를 해야 되는데 자 우선 어떻게 하셨는지 영상을 좀 보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뭘 하고 계신가요? 딸기를 이제 농가분들이 정식하고서 이렇게 활착이 잘 됐는지 이런 그 현장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이 육종 보급에 이제 또 공을 들이셨다고 했는데 그 처음에 그 현장에서 농민들이 선뜻 그것을 받아들이던가요? 사실 농가 현장에서 바로 받아들이기란 어렵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잘하는 어떤 선도 농가 있잖아요. 선도 농가를 이제 선정해서 그 시험 재배를 하고 그 결과를 이제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이제 답이 있다라는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그 낮에는 현장 속에 있었고요. 밤에는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서류 밀린 서류 일을 하는 그런 그 일들을 2011년도에 특히 이제 진흥청에 이제 저희가 그 육종 공모사에 이제 선정이 돼서 연구 과제를 했던 시기여서 보통 11시나 12시 저녁에 퇴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근하면서 딸기 잎을 보면 굉장히 예쁘고 특히 꽃이 이제 아이보리 색깔이라 너무 이제
그렇군요. 이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속에서 또 이제 아무래도 농가들은 그 한동에 그 당시에 이제 2천만 원, 3천만 원 하던 시기라 예. 한 번 실패를 하게 되면 선뜻 일어설 수 없는 그렇군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 먼저 다가서서 하자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예,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무래도 선도 농가분들이 그 백화점에 이제 출하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가격도 좀 받고 예. 높은 가격도 받고 하면서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선도 농가를 먼저 이제 네. 선정하고 설득을 시켜야 되네요. 근데 선도 농가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뭐 많이 재배하고 그런 분들인가요? 보통 그 지역별로 저희가 이제 우리 지역에 47개의 장목반이 있는데요. 예. 장목봉당 보통 뭐 적게는 한 20명, 많게는 10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주로 리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몇 농가를 선도 처음에는 이제 선뜻 많이 할 수는 없었고요. 예. 이제 새 농가부터 처음에는 시작했었습니다. 예, 사실은. 예. 이제 거기에는 좀 관심을 보인 새 농가부터 예. 시작을 했고 2년 차에 한 12농가. 아. 지금은 뭐 이제 아주 많죠. 1년 차부터 그 선도 농가들은 만족하셨는가요? 일단은 이제 기존에 우리 육보라는 품종에 이제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요. 그런 그 육보라는 품종에 비하면 이제 그 재배하기가 일단은 더 쉽고 또 품질이 더 우수하면서 가격이 높게 이렇게 형성이 됐었거든요. 수확량은 어떤가요? 수확량도 물론 육보보다 더 높고. 예. 모든 면에서 우수한 예. 특히 이제 흰가루병에 약해돼서 예. 친환경 재배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축향을 하고서는 이제 그 부분도 좀 해결이 좀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게 이제 동기가 돼서 예. 이제 한두 분씩 이렇게 더 관심을 갖게 됐고 특히 이제 백화점에서 요구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 육보 대신 이제 고급 예. 매장에 납품을 하려면 예. 물량이 좀 충분해야 된다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규모화를 하는 쪽에 예. 좀 신경을 썼었죠. 그러면 첫 해부터 선도 농가에서는 이제 성공적으로 생산을 하고 네. 또 출하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예. 할 수 있었고 그 백화점에 육보 대신에 진입을 한 것은 몇 년 만에 이룬 성과인가요? 저희가 이제 2006년도에 개발을 해서 2012년도에 이제 품종 출원을 하게 되는데 예. 그 이듬해 13년도에 바로 진입을 했습니다. 백화점에. 예, 오히려 이제 백화점 바이어들이라든가 유통하신 분들이 이제 재배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이 품종이면은 육보를 능가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렇군요. 자신감의 어떤 발로해서 선뜻 이렇게 제안도 했었고 우리 농가분들도 그동안 육보를 오랫동안 재배했지만 그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축향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그 담양 지역의 98% 농가가 예를 들어 저희 그렇죠. 98%가 이제 국산 품종인데요. 예. 그 중에 이제 우리 품종이 예. 50% 이상을 차지하고. 지금 말씀하신 표정에 자랑스러움이 이렇게 듬뿍 묻어 있습니다. 우리 농작물 품종에는 국내 풍토에 이제 적합한 뭐 내수용이 있을 수 있고 또 해외 시장에 적합한 뭐 수출용이 있을 수 있는데 축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개발하신? 저는 이제 이 축향 품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수용과 수출용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다. 예. 예를 들면은 이제 일단은 그 내수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재배돼서 인정을 받아야지 예. 또 수출을 그렇죠. 예. 바이어라든가 아니면 외국에서 외국에 그것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또 수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축향 품종은 뭐 내수 시장에서는 이제 고급 품종으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았고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는 즉 다시 말하면 일본 시장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품종으로서 이렇게 이제 키우고 싶은 거죠. 사실 그렇게 또 가고 있고요. 지금 그 해외 수출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2015년에 그 새벽이슬 딸기라는 브랜드를 가진 장목회에서 홍콩에 이제 첫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 품종은 어떤 품종? 죽향 딸기죠. 죽향으로요. 그래서 역시 여기 이제 홍콩의 유명 백화점인데요. 거기서 이제 기존 딸기보다 2배 이상, 한 알에 이제 1,500엔. 그래서 이제 초콜릿 포장지를 해서 초콜릿보다 비싼 명품 딸기. 그렇군요. 이런 어떤 인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지금도 이제 수출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딸기는 이제 생물이지 않습니까? 신선도가 중요한데 그러면서 수출하는데 이제 국내 출하보다 훨씬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로 어려운 점은 이제 수출 기반, 예를 들어서 이제 수확 후에 그 처리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열악하고요. 수출에 대한 마인드가 그동안 담양군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수출에 대한 절실함이 좀 부족해요. 국내에서 잘 팔리니까. 왜냐하면 국내에서 잘 팔리니까. 그래서 적어도 죽향이라는 딸기를 홍콩에 수출하려고 하면 국내 내수 가격이 이제 키로에 15,000원, 20,000원이라고 하면 그 가격을 보장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홍콩 시장에서 그 가격을 지지를 받았어요. 또 그랬기 때문에 이제 수출이 가능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수출하는 그 물량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으면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늘어나고 있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죽향 딸기를 비롯해서 새로 개발한 메리킨 딸기도 이제 상당히 과피가 무르지 않아서 저장성이 좋고 장거리 운송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남 도에서 수출 전략 품종으로 이제 선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출은 어느 지역을 주로 하는 주로 이제 홍콩, 말레이시아 등 그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있고요. 최근은 이제 싱가포르에서 그 올리비아 리라는 그 한국 분인데 그 오바마 남편 되신 분이 오바마 대통령하고 친한 셰프예요. 셰프인데 그분이 이제 싱가포르의 유명한 백화점에 이제 수출을 프로모션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난 3월 말에 코로나 대응해서 이제 뭐 저는 그 싱가포르에 못 갔습니다만은 딸기는 이제 비행기 탔죠. 그런데 이제 그 시장에 한 700명이 유통하신 분, 뭐 백화점 바이어 소비자들 700명 분들이 이제 시장 테스트를 했고 거기서 상당히 이제 메리킨이라는 또 새로운 딸기 죽향도 그 전에는 이미 이제 전년도부터 죽향은 싱가포르에 이제 진입을 했었고 메리킨이라는 새로운 품종이 이제 또 평가를 좀 받았는데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메리킨이라고 하는 품종은 죽향과 비교하면은 어떻습니까? 뭐 특장점. 일단은 좀 일단은 모양은 다 예쁩니다. 제가 이제 개발한 품종들은 모양은 다 예쁘거든요. 맛도 좀 우수하고요. 근데 이제 첫 맛이 좀 단맛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새콤한 맛이 좀 있지만은 단맛에 좀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달콤함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우 좋아하는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그 장이라는 품종 있죠. 장이라는 품종하고 그를 대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그 소비자들은 이제 당산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달고 식은 조합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외국 그 미국이나 유럽의 소비자들은 단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단 것을. 혹시 그런 쪽으로 타겟팅을 하신 건가요? 동남아 쪽은 좀 단 거를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럽 쪽은 이제 약간 새콤하면서 향이 깊은 딸기를 선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외국의 이제 그 육종가라든가 아니면 이제 바이어들 쭉 만나서 뭐 한국에 오셔가지고 우리 딸기를 맛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게 되면은 감탄을 합니다. 그게 이제 2013년도였는데 그 네덜란드 분이 이제 한국에 다른 수경 재배 때문에 오셨는데 우리 포장을 우연히 들렸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국 딸기 맛을 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맛의 기준이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도 좋아하다는 거죠. 특히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마시엘이라는 네덜란드 유명한 그 육종가도 매년 옵니다. 올 때마다 이제 느끼는 게 굉장히 맛있다. 한국 딸기. 그동안에 이제 한국 딸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자기네들 유럽이 이제 딸기의 본고장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딸기 딸기가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시나 우리나라 어떤 입맛에서 합격하면 뭐 동남아는 당연한 거고 유럽에서도
달콤 새콤한 딸기를 좋아하는구나. 그렇군요. 그런 예. 저는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자, 수출 시장을 이제 개척하고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품질도 좋아야 되겠지만 홍보, 뭐 관리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홍보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내수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홍보를 이제 하는 것이 그 농촌진흥청과 같이 이제 그 가락 시장에서 경매사분들을 모셔놓고 시장 테스트를 예. 합니다. 매년. 백화점에 이제 딸기 페스티벌, 특히 죽향 딸기 페스티벌은 저희가 2013년도부터 그 19개 유명 백화점, 서울 현대, 신세계 백화점, 롯데 백화점 19개 매점에서 동시에 했던 걸 시작으로 해서 예. 이제 저희가 6년도까지는 농업기술센터 담양군에서 주관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백화점에서 주관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동경국제식품박람회에 이제 메리킨이라든가 이런 품종들을 이제 전시해서 그 일본 소비자들의 입맛을 평가받고 있고요. 예. 거기서 특히 이제 상당히 우리 딸기에 대한 좋은 반응을 보였던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원약회 지금 호주에서 이제 원약했을 때 우리 죽향 품종을 이제 발표하고 예. 논문에 이제 논문을 썼던 게시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뭐 지금도 이제 그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예. 국내 시장에서 이제 우리 포장이 직접 와가지고 맛을 드시게 하는 그런 시식 평가회를 해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까지 이제 만나신 분들 한 200명 이상 되시는 것 같고 우리 포장에서 만나게 됐고요. 국내에는 이제 시군이라든가 전국에 있는 이제 딸기를 지도하신 선생님들이라든가 유통가 분들이 우리 포장에 한 5천 명 이상 이렇게 와서 이렇게 견학하고 평가하고 시식하고 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예. 그 마케팅 판촉 활동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그 백화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시식하는 것보다 좋은 그 활동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효과가.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매겨보는 이런 적극적인 그 판촉 활동 이것이 이제 뭐 홍콩을 넘어서 유럽까지 이렇게 진출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이제 과거에 그 한 해 뭐 300억 넘는 로얄티를 일본에 지불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로얄티를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수출을 해서 로얄티를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로얄티 이제 지불 문제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대응하는 쪽으로 갔는데 앞으로는 이제 오히려 역으로 수출해 가지고 로얄티를 받는 품종권 보호권을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저희가 이제 전략을 뭐 2013년도부터 저희는 그렇게 세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딸기를 이제 생과 수출을 해가지고 로얄티를 이렇게 수입원이 이제 수입원이 되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은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는 생과 수출이 가능하지만 그 유럽이나 이런 먼 거리, 미국 같은 먼 거리는 이제 신선도 때문에 정묘 수출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한 딸기를 로얄티를 받고 이렇게 그 지역에서 나는 딸기를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딸기를 이제 좀 경쟁력을 가져가는 그런 쪽으로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실제로 로얄티 수입이 있었습니까? 이제 생과 수출을 통해서 뭐 연간 그 수입이 있었고요. 이제 재배 시험이라는 게 통해 가지고 성공을 해서 그게 이루어지면은 적정 면적이 되면은 그때부터 로얄티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재배 시험을 유럽을 비롯해서 7개국에서 시험 재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딸기가 세계인의 식탁을 이제 이렇게 사로잡은 그런 날이 올 것 같은데요. 그런 꿈이 현실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 내수 시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열대 기후라든가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병이라든가 이런 또 환경에 좀 적합한 새로운 품종 개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1차적으로 그게 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이제 앞으로는 맛있는 딸기를 원하게 됩니다. 또 그게 답이 그가 있는 거고요. 특히 외국에 들어온 과일과 비교해서 이기려고 하면은 맛있는 딸기가 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그런 품종을 개발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새로운 품종이 개발되면 정묘 보급을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품종이 뭐 섞인다든가, 예. 아니면 뭐 병에 감염이 돼 있다든가 이런 묘들이 이제 농가에 보급되게 되면 고스란히 피해는 농가가 보게 돼서 예. 그런 문제를 저희는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해서 이제 그 우량 조직병 그 묘를 예. 무병묘로 만들어서 그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왔는데 예. 저희가 또 이제 농림식품부로부터 정작 우수종묘 기반 구축 사업을 받게 되고 올해 이제 15억 그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우량 종묘 센터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담양군에 이제 한 200만 지 모주가 필요하고 4천만 지 정신묘가 필요한데 이런 수급에 이제 원활해질 거라 생각하고요. 예. 해외 시장을 진입하려고 보니까 정묘 수출하려고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품질 인증묘가 유통이 이제 되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에 좀 그 충족을 하려고 하면 예.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유럽의 그 플로벨이라는 회사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묘를 유럽에서 기준하는 인증묘 수준으로 만들어서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동남아 시장에 유통할 수 있게끔 종자 유통할 수 있게끔 서로 이렇게 이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비닐하우스 두 동으로 시작한 이제 연구가 성공적인 결실을 맺고 또 해외 시장에 진출을 시작을 했는데 명실공히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이제 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아마 군과 농기술센터에서도 뭐 많은 지원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제 연구 기능 쪽에 상당히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그 기반 시설들은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모 지역에 그 센터의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을 방문했는데 우리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 연구 시설을 보고 깜놀 아니, 한 20년을 앞섰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좀 과분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그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에도 바이러스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예방을 조기 빨리 해가지고 진단을 정확히 해줘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최선의 방책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축산이라든가 식물에서도 우리가 진단 서비스를 신속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명실상부한 그 연구기관으로서 갖춰 나가는 그런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지원에 힘입어서 그 담양, 죽향 1호, 2호 이어서 또 새로운 품종이 나왔다고. 아까 그 메리킨인데요. 메리킨. 메리라는 것은 즐거운.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12월에 담양에 산타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타 축제를 겨냥해서 소비자들이 딸기를 먹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가지고 모든 이에게 즐거움을 주는 딸기로서 메리퀸을 개발하게 됐고요. 그래서 퀸은 또 여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딸기의 여왕. 그래서 이제 사실은 딸기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달 보드람을 선사하는 그런 딸기 여왕 메리킨입니다. 그 이름은 누가 정했습니까? 제가 정했습니다. 그러시군요. 품종 개발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명명도 잘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처음에 이제 죽향 담양은 저희가 그 전국에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모를 했더니 사실 이제 죽향 담양은 우리 순위 여기철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뒤에 이제 이름을 지어놓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름을 잘 지었다는 거예요. 담양 냄새가 물씬 풍기다는 거예요. 담양, 죽향. 담양은 이제 깊은 향이 있어서 이제 담향이고요. 죽향은 이제 신선함, 푸르름 이런 걸 반영하는 대나무처럼 싱싱한 그런 그 의미에서 이제 죽향인데 거기에 또 향이 좀 강해져. 근데 이제 메리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메리킨이라고 이름을 진 이유는 이제 죽향 담향을 가지고 해외 시장을 들이다 보니까 프랑스 친구가 예. 담향은 좀 발음을 하는데 죽향을 적향 이렇게 발음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름 부르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세계 시장을 겨냥하기 위해서는 예. 이름도 좀 예. 수준을 맞춰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부른 게 이제 메리킨으로 그렇군요. 이렇게 예. 이름을 명명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마케팅을 전공을 하는데 마케팅의 첫 번째가 브랜드 네이밍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뭐 담향과 죽향은 이미 마케팅에서 절반은 성공한 것 같고요. 그렇게 인정해 주신 감사합니다. 메리킨도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꼭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잇따른 그 우수 품종 개발에 힘입어서 이제 지역에서도 딸기 주산지 중에 하나로 종자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에도 상당히 참 도움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국 딸기 1조 한 3천억 되는데 예. 그중에 저희가 한 1,00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주산지로서 특히 이제 전남 딸기 1번지로서 상당히 중요한 그 중심지고 메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품질에서 가격에서 차별화해서 이제 우리 담양딸기의 명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고 나아가서 세계 시장에서 이제 한국 딸기라는 이름으로 또 세계에서 세계 딸기 시장에서 좀 선점을 하고 싶은 꿈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래서 해외에 지금 저희가 그 품종 출원도 이미 등록이 완료된 게 있고요. 출원도 이렇게 해서 아직 7개국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특히 유럽 본고장에서 이제 담양이라는 품종이 그 품종 등록이 완료됐고 베트남에서는 이제 죽향, 담양이 품종 등록이 완료됐고요. 다른 지역에서 지금 출원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적 재산권 확보도 하고 또 우리 독자적인 권리도 좀 주장하면서 또 역으로 종묘 수출이나 딸기 수출을 통해서 이제 로열티를 획득할 수 있는 그래서 종자 산업의 어떤 부분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열심히 해서 하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신품종 개발로 이제 그 지역의 딸기가 이제 주산 작목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또 농가 소득에도 참 기여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 딸기 농사를 지으려는 이제 청년 농업인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한 마을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와우 마을이라고 있는데 그게 와우 장목화가 있는데 그 와우 장목표는 전국의 브랜드 네임이 1위입니다. 딸기 장목반 브랜드 네임 1위예요. 1, 2위를 다투는데요. 거기가 이제 한 80명 정도 구성원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젊은 분들이 30명 이상이 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농사를 지는 거 보니까 돈이 되거든요. 돈이 되니까는 이분들이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기양을 한 거죠. 기농, 기양, 기촌. 기촌을 한 거죠. 기농을 하신 건데 그래서 그 마을에는 이제 빈집이 없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걸로 봤을 때 이 딸기라는 게 이제 단순히 농가의 또 소득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일자리 창출 부분에도 상당히 기여를 마을 살리기도 되고 해서 그러기 하나의 모델로 해서 우리 또 다른 지역들도 이제 이런 단위로 해서 구성된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참 왜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으셨는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그 이철기 연구관님은 이번 수상 전에도 무슨 상을 많이 받으셨어요. 농촌진흥청장상, 국무총리상, 그리고 2015년에는 그 농업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대산 농촌문화상, 대산 농촌문화상이죠. 줄줄이 이렇게 받으셨는데 아마 그 농업연구원 또는 육종가로서는 최고의 영예를 누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본인 생각은? 좀 과분하게도 이제 우리 농가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제 딸기와 관련된 그런 그 유통시장이라든가 또 저희 관련 같이 일하신 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으로 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이 있을 것 같은데요. 딸기를 통해서 좀 이제 세계인과 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우리가 뭐 외교라는 게 꼭 그렇죠. 예. 외교만 한 건 아니고 예. 딸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한국의 이미지도 알리고 또 나아가서 지금 코로나 등으로 문제되는 게 이제 해외에서 수입 예. 수출이 제한을 받아서 이제 식량 문제 예.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해외에서 그 식량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공급 기지를 예. 좀 개발을 해보고 싶다. 그런 좀 의지도 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정말 그 흥미진진한 독립운동사를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내용을 지켜보실 농업인들 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딸기가 이제 사실 2002년도에 우리가 그 한일 이제 월드컵이 열리게 되는데 사실은 딸기로 그 한일 전쟁이 시작된 시점이 그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UPOV에 이제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열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일본하고 일본 딸기를 주로 재배했기 때문에 그 종자 주권에 어떤 문제가 이제 생기게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컬링 선수 2018년도에 컬링 선수들이 평창 올림픽 때 한국 딸기 먹고 아주 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장관님이 왜 한국 딸기를 먹냐 이렇게 좀 노했던 그런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한국 딸기가 그만큼 많이 성장을 했고 또 수출 시장에서도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경쟁 속에서 성장하는 건데요. 우리 이제 한국 딸기가 좀 세계 시장에서 좀 선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단순히 이제 이 먹거리인데요. 이걸 통해 가지고 세계인들이 한국 딸기를 먹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통해서 또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또 한국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정말 훌륭한 바람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부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한국 딸기가 이제 지금은 국산 점유율이 거의 98%지만 일본과 비교하면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종이라든가 한국 딸기 산업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좀 적극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오늘 그 한일 딸기 대전을 멋지게 성공으로 이끈 그 흥미진진한 얘기 정말 잘 들어서 감동적이고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일전을 이제 넘어서 이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한국 딸기가 메리킨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맞춤형 품종 개발은 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농업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키워가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식량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은 종자 개발과 작물의 품종 다양성에 더욱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농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도 호평받을 수 있는 다양한 명품 품종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인식의 확대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